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고 낡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좁은 복도와 금이 간 벽지, 오래된 나무 바닥이 주는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밤이 되면 복도를 따라 걸어다니는 발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하곤 했죠. 주인공인 수미는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이곳 아파트에 한 방을 빌리게 되었어요.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와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사를 온 첫날 수미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실로 묶인 이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의 쓴 듯한 낙서와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수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기장을 책장에 두었고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전화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다 그날 밤 수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그는 낯선 여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았죠. 여자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수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미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심하게 견디기 힘들어졌고 결국 꿈속 여자가 무언가를 외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도와줘 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던 것이었죠. 이 기이한 경험에 지친 수미는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던 중 그녀는 10여 년 전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여대생이 의문의 실종 후 몇 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는 바로 빨간 실로 묶인 일기장뿐이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발견한 일기장이 그 여대생의 것임을 직감했고 그날 이후로 일기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여대생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밤 들린다는 정체 모를 소리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자신을 끌고 가려 한다는 섬뜩한 종결이 적혀 있었죠. 수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고 이사할 날 밤 마지막 꿈속에서 그 여대생은 조용히 웃으며 이제는 자유로워졌음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미는 아파트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남겨둔 일기장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 이후로 수미는 더 이상 그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고 과거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미는 인터넷의 한 포럼에서 새로운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방금 이사온 집에서 빨간 실로 묶인 일기장을 발견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과연 그 아파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평범한 교사로 근무하던 나는 오랜만에 도시에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마을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는 달리 조금은 낯설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일주일간의 짧은 휴가 동안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있던 나. 첫날 저녁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를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다. 산책 도중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오래된 폐가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듯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폐가로 다가갔다. 문은 녹수로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흔히 들리던 귀신 이야기처럼 오래된 것들이 주는 공포감에 잠시 주춤했지만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폐가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 급하게 떠난 것인지 시간이 멈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한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쉿 다나나나 쉿 다나나나.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며 나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고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림 속 인물의 눈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눈을 뗄 수 없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배경에서 들리던 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로 변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방 안에 나 말고도 누군가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 같다.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멈칫한 나의 발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차가운 공기가 흐르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왜 와서?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고 다시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돌아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듯 집으로 돌아오니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폐가의 문 앞을 지나쳤지만 다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하려다 미신일 뿐이라며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폐가에서 마주친 그림 속 사람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묘한 경험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 폐가는 내 기억 속에 서서히 잊힐 듯 하면서도 문득문득 다시금 떠올라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한밤중 꿈속에서 그 폐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때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생생한 환상 덕분에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기도 했다. 내가 겪은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정말 그곳에는 무언가 존재했을까?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런 장소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흔적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공간, 즉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작은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 도시 전설처럼 떠도는 이 이야기처럼 과거 어느 날의 경험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돌아간다면 그 폐가를 다시 찾아가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도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허름한 집은 여전히 머릿속 한편에서 피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밤중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나는 우연히 미스터리라는 게시판에서 한 사용자가 올린 기이한 경험담을 발견하게 되었다. 게시글의 제목은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 시절 학교 근처에 낡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집세가 저렴한 것은 좋았지만 건물 자체는 오래돼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벽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불편함 정도는 대학 생활의 일부라 생각하고 별 개의치 않았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로 들어갔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불을 끄고 나서도 상쾌하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깼다. 어느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방 안은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나의 혼란스러운 잠을 점차 깨우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였다. 살며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내 침대 가까이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용기를 내어 조금씩 눈을 떴다. 그러나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나는 얼어붙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다. 침묵이 다시 방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불길한 기운이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로감이 몰려왔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곱씹어볼 여유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빛을 들이니 방 안의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교 후 옆방에 사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멋쩍게 웃으며 어젯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누군가 창밖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는 몰랐지만 그 이후로 내 방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처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이 남아있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게시글이 끝나면서 많은 댓글을 남기게 했다. 누군가는 그저 장난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나름대로의 추측을 더하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나 역시 그 게시글을 읽고 나자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고 그 밤 이후로 한동안은 불을 끄고 자는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졌다.